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 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만평. 오늘은 부정선거 원흉 관 속에 들어가다. 부제로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지니 모두 속죄하라. 이러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마음을 비우시고 차분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관 체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죽어서 들어가는 관 말입니다. 어느 날 입관 체험을 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관 안에 누워본 적이 있습니다. 죽음 체험을 통한 피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군요. 관 속에 들어가려고 말입니다.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관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들마다 눈물을 글썽거리더군요.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확실히 다른 모습들이었습니다. 보고만 있자니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신부님이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관 속으로 한 발을 넣었습니다. 또 한 발을 마저 넣었습니다. 그리고 위를 보고 누웠습니다. 머리 뒤쪽이 딱딱하고 찬 바닥에 닿았습니다. 늘 푹신한 베개에 익숙했던 내 뒷머리는 편치 않았습니다. 잠시 후 관 뚜껑이 스르르 닫히더군요. 틈새로 빛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 위로 천이 덮였습니다. 관 속은 이제 완전히 캄캄해졌습니다. 눈을 떠도 어둠, 눈을 감아도 어둠뿐이었습니다. 아, 이런 게 무덤이었구나. 이런 것이 무덤 속이었구나.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깥 세상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만나서 반가운 친구도 있고, 삶을 지탱해준 직장도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내가 아끼는 모든 물건들이, 그리고 잠시도 손에서 떨어지면 불안해지는 핸드폰마저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으로, 몸으로,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죽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바깥 세상에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것이구나. 관 속에 누운 저를 보았습니다. 저 혼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한 덩어리의 몸뚱이라는 사실을. 숨을 거두었으니 곧 썩겠구나. 그럼 무엇이 남을까? 마음은 죽지 않겠지? 그게 영혼이 아닐까? 한참이나 꽤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조용히 관 뚜껑이 열렸습니다. 눈이 몹시 부시고 잠시 현기증을 느끼듯 어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레 몸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내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었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처음 감사한 마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무덤 속 체험 여행이었지만 마음의 여운은 길었습니다. 아, 늘 감사하면서 잘 살아야겠구나. 그래야 죽어서도 잘 사는 길이 열리겠구나. 나는 이제 온갖 추악한 음모와 악행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당신들을 증오하는 대신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내일이면 세상에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 삶의 열쇠가 죽음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은 우리가 틀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게 하는 거대한 포메스 자리니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양심의 거울에 눈을 마주하며 진실의 영혼을 일깨워 조용히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다면 당신은 용서받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옳다고 여겼던 나의 고집은 모두 나 자신을 비겁하게 속인 헛되고 헛된 꿈에 지나지 않았구나. 이번 사유로 총선 결과를 보면서 총선이 끝난 다음 날부터 터지기 시작한 부정선거 의혹, 그리고 또 모든 의혹들, 연이어 터져 나오는 새로운 증거들, 제가 특별히
관체험에 제일 먼저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진두지휘해서 180석이라는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과를 거둔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제일 먼저 초대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은 누구를 초대할까? 이낙연을 초대할까요? 양정철을 초대할까? 문재인도 초대를 해야겠죠.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순번을 문재인한테 정해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선거 관리를 문재인 마음에 쏙 들도록 아주 잘한 선관위원장 조혜주를 빼면은 해주가 삐지겠죠. 글쎄, 그 인간은 관체험을 하나 안 하나 별로 변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혹시 관 내부에다가 비밀리에 QR코드와 외부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특수 전자장치를 설치하지는 않을런지. 조혜주 그리고 양정철. 왜 그자들의 이름에 문득 슬픔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지 참 이상한 공상을 다 하게 되네요. 그자들의 관체험이라 그냥 체험하는 거니까 들어가 보라고 하고서는 비밀리에 입국한 자들을 시켜서 대못질을. 어느 날 이른 새벽에 14층 아파트 옥상에서 의문의 투신자살. 양복 안주머니에서 발견된 친필이 아닌 컴퓨터에 입력해서 프린트한 짧은 유서에는 화장을 해달라는 그런 유언. 요즘 문재인이 혼자서 혼밥을 먹을 때나 또는 화장실에 있을 때 공연히 희죽희죽 웃는 아주 이상한 버릇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이유로 그런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얼마 전까지 국회의장이라는 명목상 대한민국 서울 2위라는 명예스럽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문희상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높은 자리에 비해서 그다지 명예롭지 못한 매우 추한 모습만 남기고 그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생긴 모습 그대로 탐욕스럽고 과격한 액션으로 의사봉을 마구 휘둘러대서 문재인 정권의 명운이 걸린 문재인의 수건 사업이었던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켰고 연동형 비례대표법을 통과시키면서 온갖 욕설과 비난과 손가락질을 한 몸에 받으면서 문재인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함으로써 본인의 정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긴 사람입니다. 외모는 장비, 속은 조조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는 꾀가 많은 그가 어찌 토사구팽이라는 정치 생리를 몰랐단 말인가. 정치인의 길이란 어느 집단이나 어느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편에 서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 소신껏 역량껏 자신을 바치겠다는 희생정신이 아니겠는가.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러한 의미조차 모른단 말인가. 정치인의 생명과 수명은 유권자인 국민이 결정해준다는 평범한 진리를 외면하고 맹목적으로 독재자의 뜻에 따르기만 할 때 그 정치인은 용도가 끝나는 순간 토사구팽당하면서 추한 퇴물이 되고야 만다는 정치 바닥의 생리를 알만도 한데, 그의 아들에게 지역구 국회의원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서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고들은 하지만 그 분이 아들이 잘 됐습니까? 나이도 들 만큼 인생도 살 만큼 살았으면 일생에 단 한 번 얻은 가문의 영광, 국회의장 자리에서 국가의 장래를 위해 국회의장 권한으로 소신껏 법안 통과를 막을 것은 막고 저지할 것은 저지했다면은 문희상 의장은 역사에 남는 훌륭한 국회의장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을 것이고, 아드님은 어쩌면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2번 순위를 받아서 당당하게 국회에 입성하는 길이 있었을지도 모를 텐데, 천하의 문희상, 그의 아들 문석균이 다른 것도 아니고 문희상 자신의 텃밭이자 그의 지역구인 의정부시에서 새파란 정치 신인 소방관 출신의 오영환에게 패배를 당하다니. 늦은 감은 있지만은 문희상 당신도
관에 들어가서 무덤 체험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떠실지. 다시 총선 부정선거 의혹 쪽으로 와볼까요? 이해찬 대표님,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가슴도 못 펴고 웃음도 잃어버리고 초라한 행색으로 다니시지 말고 가슴 좀 펴고 웃는 얼굴로 새로운 인생을 살 생각은 없습니까? 머지않아 확연히 밝혀지겠지만은 지금까지 나온 여러 증거와 통계 자료 및 정황만으로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과오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들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은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보다도 더 못한,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용의 후손들이 대대로 욕을 먹으면서 어둠의 인생을 살아온 그 더러운 길을 당신의 자손들에게까지 걷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모든 주장들은 법률적으로 명확한 판결이 날 때까지는 시사풍자 형식으로 포장한 미국 NBC TV 투나잇 쇼 진행자인 제이 레노가 매일 밤 빌 클린턴 대통령을 소재로 해서 조크를 한 것과 같이 프랭크남 쇼의 조크멘트였음을 주지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조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이 레노가 했던 조크 하나 해볼까요? 클린턴이 섹스 스캔들이 한창일 때 제이 레노는 이런 조크를 했습니다. 하루는 동양인 관광객들이 백악관을 구경하고 있는데 마침 대통령 부인이 예고 없이 나타났습니다. 관광 안내원이 이때다 싶어서 대통령 부인을 관광객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분이 바로 퍼스트 레이디 클린턴 여사이십니다. 그러자 한 관광객이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니카 루인스키는 몇 번째 부인이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동양인 관광객이 퍼스트 레이디를 첫 번째 부인으로 오해했다라는 그런 유머입니다. 조크가 좀 너무 평범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특별검사 케네스 스타가 클린턴 대통령에게 대통령 각하, 백악관 집무실에서 루인스키 양과 단둘이 있을 때 시가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라고 신문하자 클린턴은 나는 그녀에게 미국의 대쿠바 정책을 설명하고 있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쿠바는 세계적인 시가 생산국이죠. 클린턴이 대배심 비공개 예비재판 출두했을 때의 일입니다. 신문 도중 그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자 스타 특별검사는 안 됩니다. 증거물에 손을 대는 것은 허락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증거물이 무엇인지는 미국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상 직접 밝힐 수 없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단지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프랭크남 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풍자 만평은 청와대에 있는 그 누구라도 정치권의 그 어떤 실세 권력자라도 조크 대상과 유머 소재로 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카타르시스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그러한 날이 앞당겨지는 일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제 후속 영상 제작에 큰 활력과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